항아리 하나. 그 안에 말라비틀어진 남자의 신체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내시는 이것을 평생 숨기고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 이 항아리를 무덤에 함께 품고 갔어요. 저승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은 조선의 그림자, 내시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궁궐에는 절대적인 금기가 있었습니다. 왕의 침전. 그 문 안쪽은 일반 남성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왕비와 후궁들이 머무는 내명부. 그 깊고 어두운 복도를 밤낮으로 드나들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존재. 그래서 조선은 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야 했으니까요. 내시가 되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밥도 물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방광을 완전히 비운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전문 거세사가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칸, 단 한 번의 움직임. 출혈을 막기 위해 지혈제를 발랐고 요도가 막히지 않도록 쇠로 만든 가느다란 관을 꽂았습니다. 이 순간 고통에 기절하는 자가 속출했어요. 수술 후 40일, 여름이면 상처가 썩었습니다. 감염으로 죽어나간 자도 허다했어요. 피냄새와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 방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비로소 궁궐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이 길을 택했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조선에서 평민이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옥을 버텨낸 자들이 궁궐 안에서 마주한 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내시가 처음 궁궐에 들어오던 날밤,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눈도, 귀도, 입도 모두 왕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왕이 잠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시는 침전 밖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부자리를 확인했고 촛불이 안전하게 꺼지는지 지켜봤어요. 깊은 밤, 궁궐이 고요해지면 내시만이 그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 왕이 한밤중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 가장 먼저 달려온 것도 내시. 왕의 마지막 말을 들은 것도 내시. 왕이 누구와 밤을 보냈는지 아는 것도 오직 내시뿐이었어요. 왕과 후궁 사이의 은밀한 말들, 침전 안에서 오간 비밀들, 그 모든 것이 내시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평생 발설할 수 없는 비밀들. 그런데 이 비밀이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왕의 침전 근처에서 우연히 엿들은 말 한마디. 내시는 그것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알아챘어요. 국문이 시작됐습니다. 네가 들은 것을 말하라. 내시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해도 죽고 말하지 않아도 죽는 상황이었어요. 왕의 비밀을 아는 자는 왕이 살아있는 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침전을 드나들던 자들이 치러야 했던 보이지 않는 대가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내시들은 조선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기 시작했으니까요. 승전세, 왕의 명령을 각 부처에 전달하는 직책이에요. 듣기엔 심부름꾼 같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정보를 쥐인 자가 권력을 쥐니까요. 승전색은 마음만 먹으면 왕에게 가는 정보를 늦추거나 왜곡할 수 있었어요. 신하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뇌물을 바쳤어요.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굽신거렸습니다. 비서실 승지들과 내시 사이의 권력 다툼은 왕조 내내 끊이지 않았어요. 왕의 귀를 차지하는 싸움이었으니까요. 중종반정, 임진왜란, 굵직한 역사의 순간마다 공을 세운 내시들이 있었고 공신반열에 오른 내시도 있었습니다. 그저 허리 굽힌 심부름꾼이 아니었어요.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하나 있었어요. 내시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양반과 귀수들이 내시의 아내가 되려 경쟁했어요. 왕실과 직접 줄이 닿는 배경, 걸박 효자동, 운리동 일대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아내는 정경부인 품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시 부부에게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었어요. 자신의 핏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3살 이전의 어린아이를 입양의 가문을 이었어요. 많게는 4-5명의 양자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족보 서문에 이런 글귀가 남아있어요. 낳은 정 못지않게 길러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 화려한 권력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가 숨겨왔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내시 777명의 가계도를 담은 양세계보. 이것을 연구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내시들이 양반 남성보다 평균 14년에서 19년을 더 살았습니다. 100세를 넘긴 내시도 있었어요.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른 자들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지방으로 왕명을 전달하러 나가면 그 지역 수령들이 앞다투어 연회를 베풀고 뇌물을 바쳤어요. 권력의 부, 장수까지. 하지만 밤마다 홀로 꺼내보는 그 항아리 앞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자들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긴 삶의 끝에서 그들이 선택한 건 딱 하나였어요. 조선이 끝나자 내시 제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내시들은 궁궐 밖에서 조용히 늙어갔어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들이 품은 비밀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평생 숨겨온 항아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덤 속에 조심스럽게 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그 항아리를 품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저승에서만큼은 온전한 사람으로.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내시는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조용히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역사는 그들을 오랫동안 비웃었지만 실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역사로 찾아올게요.